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부채 한도 리스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번 주는 협상이 지연될수록 점점 약세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도 메카시 의장은 정부가 지출을 더 줄이지 않으면 진전이 없을 거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경고한 X데이가 이제 딱 일주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정부의 지출 증액 부분인데요. 최종적으로 1% 증액 제한을 거는데 합의가 되고는 있지만 그 기간을 공화당은 6년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출 증액의 시차 문제 때문에 최종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자기들이 정권을 되찾을 걸 생각한다면 뭐 1년만 증액 제한을 걸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아무튼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요.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의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타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타결 후에도 여러 가지 후폭풍이 남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타결 후에 오히려 증시가 2주 만에 15% 폭락을 했었죠. 이번에는 그 정도 타격은 없을 걸로 예상은 하지만 하여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명 시장 충격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그저께 올렸던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노이즈가 정치 노이즈죠. 지난 2011년에도 단 4개월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린 노이즈가 되었습니다. 만약 부채 한도 문제로 여러분이 못 사서 눈독만 들이고 있던 자산이 가격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때도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못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FOMC 회의록은 제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최근 연준 의원들이 무더기로 나와서 금리 더 올려야 한다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콤보를 쏟아냈죠. 그런데 회의록에서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경제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고요. 물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시장은 이 보고서를 꽤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고 특히 최근 있었던 은행 사태를 위시해서 경제 위기 리스크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여지는 거의 없는 듯한 보고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면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죠. 이렇게 금리 전망이 올라감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 당연히 상승했고요. 이렇게 올라간 채권 수익률이 증시에 압박을 준 것은 물론이고 이자율과 달러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 가격도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은 말할 것도 없죠. 이자율도 올랐지, 금리 전망도 올랐지, 부채 한도 리스크 커지고 있지, 상품 자산 측면에서도 최악이고 위험 자산 측면에서도 최악입니다. 양쪽에서 얻어맞느라 2배로 하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장기 추세를 결정짓는 지표가 되는 200주 이동평균선에 거의 딱 근접했습니다. 여기를 지지해줘야 강세가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 이 지점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당분간 축적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부채 한도 리스크가 다 정리될 때까지 비트코인은 가격이 당분간 약세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정말 무섭게 떠오른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하고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무려 25%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확실히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오를 일인가 싶을 겁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보면 수입은 크게 증가한 게 맞는데 매출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예상치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냥 어닝 비트 수준이지 어닝 서프라이즈라 부를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는 가이던스에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매출을
110억 달러로 내다봤는데요. 이거는 지난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82억 9천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시장 예상치인 71억 7천만 달러도 압도하는 가이던스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이렇게 좋은 건 현재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면서 AI 관련 반도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들이 금을 캐러 가는 채굴자라면 엔비디아는 그 옆에서 곡괭이를 팔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올라버리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펀더멘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여간 어찌되었던 엔비디아는 애프터마켓 가격 기준으로 전고점을 그것도 한 10% 정도 초과해버렸습니다. 이로써 대형 기술주 중에 최초로 전고점을 돌파한 주식이 나왔습니다. 비록 25%가 올랐어도 시가총액은 여전히 아마존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실공히 미국 최고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비디아의 초강세는 분명 기술주 전체에 대한 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대부분의 기술주가 함께 상승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는 증거죠. 네, 이처럼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라는 특출난 기업이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고점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대장주들이 먼저 전고점을 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주식들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대장인 비트코인은 1분기에만 70%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로 갈수록 강세로 더욱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반감기의 힘을 받아 코인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장이 먼저 오르고 나면 그 다음 알트코인들이 뒤를 따르는 알트 불장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뭐 거의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부채 한도 리스크나 은행 리스크 그리고 금리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마다 가격은 오히려 잡혀있던 발목이 풀리면서 더 강력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다 사라질 때만을 기다리지만 투자자라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 가치가 높은 자산들이 단기적 불확실성으로 저평가될 때가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